토지 분할이 나오는데요. 토지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쪼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분할을 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할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느 경우입니까?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그러면 한 필지 안에는 지목이 둘이 존재하죠.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지목을 둘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니까 용도가 달라진 부분은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될 겁니다. 다시요.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니까 그 용도가 달라진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14번을 가겠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게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60일 이내. 맞죠? 3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으니까 분할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지상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토지인데요. 이 위에는 지상건축물이 존재합니다. 갑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 갑이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렇게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토지가 분할이 돼버리면 갑의 주소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헷갈리죠? 그래서 원칙은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경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한다든지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즉 지상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가지를.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렇죠?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다면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공공사업. 그렇죠?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철제, 천구, 유수, 학도의 부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때도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 이 공공사업은 뒤에 어떤 지목이 따라다니죠? 철제, 천구, 유수, 학도. 철제, 천구, 유수, 학도. 이것도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철제, 천구, 유수, 학도의 지목이 되는 경우 이때도 지상건축물을 걸게끔 분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4번을 다시 보시면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죠. 네. 거기 도니까 철제, 천구, 유수, 학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마지막 도가 도로죠. 5번. 토지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원칙은 17번 꼭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의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이다. 틀린 것은 프린트 좀 보시죠. 합병 가겠습니다. 합병.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합병. 프린터는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합병이라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한 필지 성립 요건 외우셔야 되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지소, 지지, 축 등 이렇게 외웠습니다. 두 번째, 합병 제한 사유가 없을 것. 합병 제한 사유가 없을 것. 합병 제한 사유는 뭡니까?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합병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네. 다만 저당권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창설적 공동저당이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설정이 됐다면 이때는 합병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역권 등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도로가 나 있고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쪽은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이쪽은 을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을에게 설정된 지역권은 통행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통행로가 설치가 돼서 을은 통행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두 가지 권리를 갖게 되겠죠. 소유권도 취득, 소유권자일 테고 그리고 지역권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을이 이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게 되면 이 을의 소유권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권도 부종성에 의해서 따라가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지역권 이전 등기도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해야 돼요. 소유권이 넘어갈 때 지역권도 따라가는 걸 부종성 또는 수반성 이렇게 얘기하죠. 자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전 등기 하지 않습니다. 이전 등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전 등기라는 게 없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등기법상. 이게 민법과 등기법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우리 등기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소유권과 지역권이 분리될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과 지역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아예 없어요. 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갑은 등기 의무, 지역권 등기의 등기 의무자가 되고 을은 지역권 등기의 등기 관리자가 되죠. 그래서 갑과 을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등기소에 가서 공동 신청할 텐데요. 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 지역권 등기는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유효역지 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101번지에도 유효역지 지역권 등기를 하는데 이건 직권으로 합니까?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직권으로. 그렇죠. 그래서 승역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신청, 유효역지에 기록이 되는 유효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입니다. 직권.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승역지라고 불러요. 승자가 받들 승자예요.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어느 토지에 대해서? 유역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토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일정한 역할이 요구되는 토지, 유역지라고 부릅니다. 이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존재하죠. 일부에도 존재할 수가 있고 전부에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유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토지 전부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100번지 토지고 여기 옆에 99번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이 갑은 자신의 두 필지 토지에 대해서 합병할 수가 있느냐? 합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승역지는 이 토지의 일부였다가 이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건데 일부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죠. 따라서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승역지 토지는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역지 토지는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유역지 부분은 한 필지 토지 전부죠. 그런데 옆에 101번지 토지가 있고 소유자가 을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두 필지 토지를 합치게 돼버리면 원래 이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였다가 이게 한 필지가 돼버리면 이 요역지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일부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합병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데 이 요역지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요역지 토지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전부가 일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 토지는 합병할 수가 있지만 요역지 등기가 된 그 토지는 합병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여기 두 필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여기 소유자는 박근아 씨인데요. 부산이 주소지예요. 여기 소유자도 박근아 씨인데 주소지는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박근아 씨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소지가 같아야지만 동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 동일할까?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 100번지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 7분의 2를 가지고 있고 을은 7분의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토지는 갑이 7분의 2를 가지고 있고 을도 7분의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동일합니까? 네? 따져보죠. 100번지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갑을, 101번지는요, 갑을, 소유자는 동일해요. 그런데 지분은 지금 둘 다 같죠? 같습니다. 그러면 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지분은 어떻게 결정하면 됩니까? 네, 그 지분은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갑의 지분은 7분의 2고 을의 지분은 7분의 5입니다. 그런데 이 101번지 토지는 갑의 지분이 4분의 3이고 을의 지분은 4분의 1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지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분이 달라요. 그럼 이렇게 지분이 다를 때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참 곤혹스럽죠? 네. 갑은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넓은 토지 지분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합병 이후에 내가 더 지분이 커야 된다 주장할 테고 을은요. 땅값 비싼 토지의 지분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합병의 지분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렇겠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이거 계산이 안 돼요. 면적이 똑같다고 한다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면적도 달라요. 가격도 다르고. 이건 계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지분이 다를 때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유 지분이 동일할 것, 공유 지분이 같아야지만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에요.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이 이쪽에도 한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쪽에도 한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이 토지를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축척이 좀 달라져요.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럼 이쪽은 얼마겠습니까? 600분의 1. 그래서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역이 되면 보통 축척이 경지정리가 되면 축척이 보통 12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럼 이쪽은 경지정리지역이 아니니까 예전 축척 1200분의 1이겠죠. 따라서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필연적으로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쪽에 있는 두 필지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두 필지는요, 합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다섯 번째 지문이 그거예요. 사업지구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가 아닐까?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달라지니까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합병도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 거죠. 합병하고 싶다면 신청할 테고 하기 싫으면 신청 안 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1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12가지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이 될 겁니다. 거기서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은 11개는 지목의 부호고요. 하나는 거기 부자가 있죠. 이 부자는 공동주택의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부지. 그래서 이 12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2개.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다음은 합병의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의 예이다. 틀린 것은 1번.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부지,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부에 해당이 되죠. 2번. 도로, 국어,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있습니까? 있어요. 찾아보시면. 없는 거 찾는 게 낫겠네. 없는 게 뭡니까? 묘지, 유원지, 주차장. 이거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안에 없습니다. 이게 답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9번을 가십니다. 19번. 갑토지와 을토지를 지적법상 합병하고자 한다. 다음 중 합병이 가능한 경우는 1번. 갑토지는 두 사람이 공유하고 을토지는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그렇죠. 소유자가 둘, 셋이면 다른 거죠. 네, 합병이 안 될 겁니다. 2번. 갑토지를 위하여 갑토지 등기용지 을구에 지역권 등기가 있고, 갑토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갑토지는 유역지입니까? 승역지입니까? 네? 갑토지를 위하여. 갑토지를 위하여.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이 토지는 어떤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있죠. 그래서 갑토지를 위하여라는 얘기는 갑토지가 유역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네, 갑토지가 유역지가 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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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토지가 유역지가 됩니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네. 그때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토지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피담보 채권에 의해 을토지에 추가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접수번호가 다르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설적 공동저당이 아니라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4번. 갑토지와 을토지에 모두 가압류 등기가 있고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창설적 공동저당의 경우만 합병이 가능한 것이고 창설적 공동가압류 등기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창설적 공동저당권 등기만 합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갑토지와 을토지에 모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원인 연월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이게 바로 창설적 공동 근저당이 되겠죠. 이거는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22번 보십니다. 22번. 다음은 소유자 부분을 생략한 토지이다. 중개대상물인이 뭐야? 여기서 이자가 빠져야 되겠죠? 이자가 빠져야 될 겁니다.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대한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중개 대상물인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갑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유번호를 보니까 19자리 고유번호를 보니까 11번째 자리에 1로 돼 있죠. 따라서 토지대장 지적돼 등록된 토지일 테고 집원은 얼마입니까? 158의 1번지가 되겠죠. 158의 1번지가 될 겁니다. 축척은 1200분의 1로 되어 있고요. 신규 등록 시점은 언제입니까? 71년 8월 1일. 면적은 100제곱미터. 지목은 전이었네요. 그 앞에 숫자가 하나 나와 있죠. 공사. 이건 지목의 부호예요. 지목의 부호. 지목의 부호. 전의 지목의 부호는 얼마겠습니까? 04라는 뜻이에요. 대의 지목의 부호는 얼마입니까? 08이라는 뜻이죠. 1번 이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맞습니까? 맞죠. 이 토지의 집원은 158번지이고 틀렸죠? 158의 1번지가 될 겁니다. 1978년 2월 2일 토지의 분할된 토지의 집원은 158의 4이다. 2월 2일 가보시면 본번에 4를 부함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뭐가 됩니까? 158의 4번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4의 토지의 시초 면적은 40제곱미터이다. 맞습니까? 100제곱미터에서 분할이 된 이후에는 60제곱미터로 바뀌었죠. 그럼 분할된 158의 4번지는 면적이 4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 토지는 전에서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맞죠? 네. 지목 변경을 보면 그 전에는 전이었고 변경에 의해서 대가 됐습니다.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제곱미터이다. 그때 보시면 159번과 합병이 된 이후에 면적은 60에서 80으로 늘어났죠. 따라서 면적은 20제곱미터 맞습니다. 2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는 지적공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1번, 2번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되고 소유자는 바다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는 내지 아니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바다가 된 날로부터 90일. 얘가 틀렸죠? 기간은 90일 맞죠? 기산점이 틀렸어요. 다른 토지 이동은 대부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인데요. 여기서는 먼저 90일이고요. 기산점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통지를 받기 전에는 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걸 인정할까요? 절대로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3번 보셨고 4번 소유자가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맞죠?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측량 수수료 징수합니까? 네, 돈 내러 간다면 죽이고 싶겠죠? 네,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5번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 말소한 이후에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 성과와 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복 등록해야 한다가 아니라 회복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왜 이 문제집에는 이걸 맞는다고 했느냐면 네? 3번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을 맞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왜 맞는다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찾아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성과와 다시요. 대통령령을 찾아가 보면 지적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 성과와 말소 당시 지적 공부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그런데 회복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령에 되어 있는데요. 회복 등록해야 한다라고 대통령령에 그 의미는 뭐냐면 회복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회복해야만 된다 그 뜻이 아니라 회복 등록을 선택할 때는 측량 성과와 말소 당시 지적 공부 등 관련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틀린 지문이 맞아요. 예. 회복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건 기출 지문도 있는데요. 기출 지문도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됐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개로 선택하겠습니다. 3번, 5번. 3번, 5번. 5번도 틀렸습니다. 회복 등록해야 된다가 아니라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을 보시면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 된다. 맞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신청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죠?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3번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그 12개의 지목에 해당이 됩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의 부지,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정할 때 그 부가 공동주택의 부지죠. 네 번째, 토지 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이 지목 변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10개 안의 지목 변경. 그렇죠? 철제, 청구, 유수, 묘목도임 그 안에서의 지목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18개 안에서의 지목 변경. 그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5번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의 회복 등록을 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거는 회복 등록할지 말지는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달린 겁니다. 자유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 등록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토지 소유자는 회복 등록 신청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8번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2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특례 규정이죠. 특례 규정이니까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직접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는 없고 토지 이동 신청권이 있는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죠. 맞는 지문이고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이동 시점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꼭 외우시라고 했죠.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준자는 완료 준자예요. 완료된 때. 같은 뜻이겠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파산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막 도망다니고 있겠죠. 네. 허름한 여관에서 도망다니고 있을 겁니다. 주변에는 소주병, 막걸리병, 안주는 아마 없겠죠. 네. 그럼 누가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주변에 소주병, 막걸리병 있는 건 저랑 비슷해요. 저는 파산 선고는 받지 않았지만, 네.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네, 이거는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면은 소축척의 지적도입니다. 소축척의 지적도이기 때문에 이 도면에 등록된 토지는 소축척이라서 굉장히 작은 모양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작은 토지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죠.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토지를 팔기 위해서는 토지를 쪼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쪼개져요. 토지들이. 가뜩이나 작은 축척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토지의 모양이 굉장히 작게 등록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이 작게 등록된 토지마저도 자꾸 쪼개집니다. 쪼개지기 때문에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시기능이 자꾸 떨어져요. 공시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큰 토지로 바꿔서 등록해야 됩니다. 즉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척이 변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축척 변경 제도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좌표가 훨씬 정밀해지겠죠. 따라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인데 이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지적도가 총 12장이 존재합니다. 12장이. 이렇게 12장으로 구성된 지번 부여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9장은 축척이 600분의 1입니다. 이쪽 3장은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같은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한다면 축척이 같은 것이 합리적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등록되어 있다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축척을 바꿀 때는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높이는 쪽으로. 이걸 바꿔야 될까요? 이걸 바꿔야 될까요? 이걸 바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축척 변경. 이것은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 이 축적 변경은 개념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는 게 있죠. 첫 번째, 지적도에서만 나타난다는 거. 그렇죠. 토지가 자꾸 쪼개지는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겠죠. 거래가 잘 되는 토지니까. 두 번째,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 변경이지만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축적 변경이니까 소에서 대로 바꾸는 것만 축적 변경이 될 겁니다. 이제 축적 변경 절차를 보실 텐데요. 이것도 이거 펴보십니다. 5쪽에 있습니다. 5쪽. 축적 변경 절차 5쪽. 이 축적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텐데요. 예전에 지적법이라는 법이 공간정보법이 지적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때는 직권에 의한 축적 변경만 가능했습니다. 직권만. 근데 법을 개정해서 이제 신청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은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합니다. 신청, 직권. 그리고 이 축적 변경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바뀝니다. 면적이 바뀌는데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축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자들도 있어요. 면적이 바뀌니까. 따라서 반드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축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이 축적 변경은 면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두 가지를 마련해 놨는데, 첫 번째, 축적변경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축적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공고는 시군구 게시판과 축변지역 독립 게시판에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미수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군구 게시판과 축적변경지역 독립 게시판에 20일 이상 해야 되고, 이 20일 이상은 정말 자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 작업이 정지가 돼요. 첫 번째, 지적정리 정지. 왜냐하면 해봤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네모칸을 보시면 지적정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지적정리는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또한 경계복원 측량도 정지가 되는데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토지이동 간제 효과가 되어 있죠. 그 시점에 경계가 바뀝니다. 따라서 그 경계가 바뀌기 이전의 경계는 잘못된 경계예요. 잘못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 측량은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이 경계복원 측량도 정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경계점 표지라는 문구가 있죠.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마저 중단을 시키면, 정지를 시키면 축적변경 절차가 중단이 되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결로서 진행을 시키라고 한다면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즉 정지, 지적공보 정리 정지하지 말고 경계복원 측량도 정지하지 말라고 의결을 했다면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까지 일단 외우고 가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하고, 이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되고,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가 정지가 되죠. 지적정리 정지, 경계복원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또한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결로서 진행을 시키라고 한다면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축적변경 시행 공고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경계점 표지는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설치할까요? 점유 상태의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30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체 없이라고 규정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기간 30일이 주어지고 30일 이내에 소유자나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의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면적경계좌표가 보다 정밀해집니다. 면적경계좌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경계좌표값을 새롭게 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 표지가 필요해요. 따라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축척변경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축척변경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면적경계좌표값이 새롭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 면적경계좌표값을 새롭게 정할 때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번과 지목도 새로이 확인한 다음에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다 새롭게 정합니다. 소재지는 빠지는데요.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법령에 의해서 바뀌어요. 행정구역 법령에 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지는 빠지고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이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척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이 면적도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을 새롭게 정합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종전의 지적 공부에 따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을 정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과도, 결과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성과도는 검사 측량을 거친 걸 성과도라고 얘기하고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은 것을 보통 결과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축변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는 축척 변경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여기도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00번지 토지는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예요. 이쪽 토지는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은 이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합병할 수 없죠. 왜요? 축척이 다르니까.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되겠죠. 축척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공식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바꿔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왜요? 합병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합니다. 뭐에 근거해서?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근거해서. 나머지 정보들은 종전의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인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보통 축척이 조금은 더 정밀해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외가 됐다면 이 지역은 종전의 축척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쪽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변 토지는 전부 다 축척이 500분의 1인데 가운데 있는 토지만 축척이 600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될 겁니다. 그때도 축척 변경이 나타납니다.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정합니다. 다시 말로 표현해보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할 겁니다. 그러면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다 바뀌네요. 그렇죠.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싸그리 바뀝니다. 면적이 늘어난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필지별로 얼만큼 늘어나고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됐다면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줄어든 토지만큼 돈으로 보상해 줘야 되고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늘어난 만큼 돈으로 강제로 뺏어야 됩니다. 그게 공평해요.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산 절차라고 얘기할 겁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다고 공고를 합니다. 여기서도 지체 없이가 나오죠.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 면적이 달라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확정 공고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위에 축적 변경 측량 이후에 토지 표시 등을 결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 정리를 할 테고, 지적 정리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청산 절차를 보시는데 청산금은 면적이 늘어난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에게 돈으로 강제로 징수하는 돈, 줄어든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해주는 돈, 이를 청산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청산금 산정 공고가 나오는데 지적소관청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축적 변경 의결에 따라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축변이 의결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결정권자는 지적소관청이지만 실질적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축적변경위원회가 돼요. 그렇죠. 실질적 결정권자는 축적변경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형식적 결정권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증감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면 청산금이 결정이 될 테고,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면 시공고 축변지역 독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됩니다. 아까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 20일. 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용통지를 해야 되는데, 납부고지 수용통지의 기산점 20일 이내. 요거 좀 기산점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랬죠? 네, 기산점 맞나요? 네.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요 20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몇 월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까? 6월로 싹 바뀌었어요. 6월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했죠? 네. 이게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아서 납부도 6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전부 다 6월로.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죠? 네, 올해 출제가 될 겁니다. 6월 이내. 그 다음에 수령통지도 지적소관청이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6월 이내에. 그렇죠? 이 6월 이내에 기산점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고지란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납부하는 거죠. 따라서 돈을 주는 자는 토지 소유자겠죠.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납부고지를 한 날이겠습니까? 받은 날이겠습니까? 받은 날.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수령통지,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거죠. 따라서 기준이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그러면 수령통지를 한 날이겠습니까? 받은 날이겠습니까? 한 날. 그렇죠. 납부고지 받은 날, 수령통지 한 날.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되는데 1월 이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기산점이 중요한데요.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까 납부고지 수령통지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월이 돼야 됩니다.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증감 면적이 5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때는 청산금액 자체가 너무 작아지죠.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지만 축적변경위원회가 작은 돈이라도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자라고 의결을 한다면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또한 소유자 1,000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1,000원입니다. 1,000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이때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이때도 생략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